자, 지금 일단은 뭐 중동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나 막 이렇게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중동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 일단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고 터지고 있는지 중동의 이런 국제 관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동에는 수니파와 시아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데 자 중동에는 두 개의 국가 맹주 국가가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일단은 중동이라는 국가는 아랍이라고 종교가 같습니다. 근데 그 종교 아랍이라는 그 종교 안에서도 파가 나뉘어. 시아파, 수니파.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 아랍 인원들의 한 85%, 뭐 90%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85%가 수니파, 나머지 10%, 15%가 시아파. 대표적으로 뭐 이란, 뭐 레바논 이런 국가들, 뭐 그냥 예멘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다른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뭐 누가 다 100%가 수니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란 안에서도 수니파, 시아파 나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종파가 이렇게 달라서 종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수백 년 동안 종교는 같지만 종파가 다르다. 자, 시아파, 수니파. 근데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제일 그 두 맹주 국가인데 중동에서 패권을 잡는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얘네들이 다 산유국이죠. 그럼 만약에 사우디가 중동에서 제일 세, 힘이 강력해. 그러면 석유 패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랑 사우디 전력을 보자면 이란이 인구수가 한 8천만 명이 좀 넘고 사우디가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해외 일하러 온 노동자분들이 대다수 90%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도 많고 산업혁명이라던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이란이 발전이 많이 돼 있어. 군사적으로 이란한테 안 되죠, 사우디는.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석유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전쟁으로. 그 군사적으로. 자, 1971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 그때 이제 뭐였냐면 미국이 이제 금을 갖고 있는 것만큼 달러를 찍었는데 프랑스나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금 얼마나 있는데? 달러를 그렇게 찍어냈으면 금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바꿔줘, 금으로.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못 바꿔주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미친 듯이 폭락을 합니다. 달러가 위험해지고 미국이 위험해져요. 자, 닉슨이 어딜 가죠? 사우디를 갑니다. 사우디를 가서 어떤 협약을 맺냐면, 야, 우리 너네가 생산하는 원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주잖아. 우리가 사줄게. 대신 원유를 살 때 달러로만 살 수 있게끔 해줘. 5일 달러 묶어줘. 그럼 사우디가 미국 너네 나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줄게. 너네가 원유 팔 수 있게끔 중동의 석유 패권을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게.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협조를 맺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는 사이가 좋고 이란과 미국은 당연히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리고 석유 패권은 사우디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 패권도 가져가게 되죠. 원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끔 묶어주니까 달러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기축통화 자리에 딱 위치하게 돼. 떨어지지 않게 돼. 그렇게 되면서 쭉 사이가 좋았는데 서로 필요한 거지. 군사적으로 5일 달러 묶어주고. 근데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가 생산해내는 원유를 미국이 생산하게 되고 1등 수출국도 얘네들이 가져갑니다. 굳이 예전만큼 사우디에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달라졌고 틀어졌고 중국과 사우디가 붙게 되고 최근에 그러면서 미국이 사우디랑 멀어지면서 이란과 같이 그 사우디와 반대되는 이란을 서로 이렇게 또 친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런 관계죠. 자, 보시면은 바이든 정부 때 미국과 이란 60억 달러 동결 해줄게. 핵합의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증산해줘.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온다는 건 바이든 입장에서 너무나도 땡큐죠. 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야. 휘발유 가격이 낮아져야. 내년 대선에 있어서 국민들이 야, 미국 대통령 잘 뽑았다. 뽑아주겠죠.
미국인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휘발유 가격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가격 비싸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도 적고 너무 힘들어. 대통령 잘못 뽑았다. 대선 실패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에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 바이든이 저울질을 하고 있었죠. 자, 이번에 하마스의 공습이 터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얘네 셋이 수교를 맺으려고 했었어.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냐면은 작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월가의 언론들, 미디어, 기업, 정치 자금 이 자금줄을 대는 게 유대인들. 미국을 먹여 살리는 유대인들, 미국.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겠죠. 그리고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잘 보여야 됩니다. 왜? 내년 대선 자금 밀어주려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미국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우디까지 같이 셋이 수교를 맺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기독교든 아랍이든 아니면은 다른 종교든 얘네들 다 공통적으로 숭배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란은 이렇게 조금 배제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제재하면서 규제하면서 자기 손 안에 두면서 중동을 먹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 에너지 패권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지네가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교를 맺었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하는 거 우리 개발하게 좀 해줘. 그리고 상호방위 조약 맺어가지고 하늘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도와줘. 자, 그럼 미국이 너네 뭐 해줄 건데? 사우디는 2024년도 연초 내년부터 증산해 줄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허번상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셋이 수교를 맺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요. 이제 팔레스타인과 또 사이가 안 좋다 뭐한다 그래가지고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여기 밀어줄게. 그래서 이번에 사이좋게 지낼게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자, 이번에 하마스 공습한 하마스라는 얘네들이 어느 파냐면은 순위파입니다. 순위파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순위파 쪽입니다. 자, 시아파가 얘네들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순위파야. 순위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어.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난처해. 왜? 미국한테 지금 이것저것 다 받으려고 받기 직전인데 우리 파 중에 하나인 하마스가 쳤어. 그러면 하마스 편을 들자니 미국한테 못 받겠고 하마스 편을 들지 말자니 중동에서 입지를 잃을 것 같고. 이해되셨나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죠. 하마스를 지지한 게 아니라. 하마스를 지지하면 큰일 나지. 미국한테 못 받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한 겁니다. 사우디가. 중동의 입지도 잡아가면서 미국한테 받을 거 받겠다. 자, 그러면 이 하마스, 순위파, 얘네들 자금을 대준 게 누구냐면 정치 배우가 이란입니다. 시아파. 자, 그럼 여기서 또 아이러니하죠. 코이니슈님, 같은 파가 아닌데 종파가 다른데 왜 반대파인 이란이 자금을 대줬나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우디가 난처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가 깨졌죠? 자연스럽게?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아브라함 협정, 수교가 깨졌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사우디가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아. 왜?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60억 달러 동결을 해줬네? 핵합이 긍정적으로 들어가네?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란이. 원유도 수출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막은 거죠. 미국과 사우디. 사이 나빠지게. 그러면서 나중에 좋아지면 석유 패권까지도 또 넘볼 수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근데 여기 헤즈볼라라고 있어. 헤즈볼라는 시아파야. 레바논 쪽에. 얘네들이 막 같이 공격을 하네 마네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누가 들어가고 뭐 하고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해외 채권 판매로 2,700억 원 조달. 사실 지금 이번 중동 전쟁의 최대 승자, 지금까지는 최대 승자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 이슈가? 이란일까? 누굴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사실상 중동 전쟁이 뭐냐면은 미국 대선 싸움이 확장된 겁니다. 확장판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 딱 터지자마자 트럼프는 언론몰이를 합니다. 야, 바이든이 이거 사진이 필요하겠네. 바이든이 미국과 이란, 미국과 사우디 이중 외교 정책, 경제 정책을 펼치니까 이란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사우디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니까 싸움이 난 거지 않냐. 그리고 너네가 60억 달러 동결 해제한 거 카타르에 있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이란이 하마스에 자금을 대줄 수 있게끔 너네가 동기부여를 한 거 아니냐.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2018년도에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중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동은 평화스럽다. 내가 재임했을 때는 중동 평화였어. 근데 바이든 너가 하니까 중동이 지금 전쟁 나잖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2018년도 때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옮겼어요. 이스라엘, 얘네들 보여주려고. 팔레스타인들 승질 나죠. 승질 나지. 중동 국가들 반발이 일어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 애착이 심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애착이 심할까? 이란은 배척하고 사우디, 이스라엘 얘네들을 감고 갔어. 연임해야지. 내 정치자금 대주는 애들이 누군데. 이스라엘인데. 이해되셨나요? 지금 중동전쟁 터지면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게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야, 바이든 정부 봐라. 이렇게 중동 정책을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위험에 빠지지 않았냐. 내가 있었을 땐 이스라엘 평화다. 그럼 트럼프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유대인들은 안전할 수 없다.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바이든은 방어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공격이 통하면 내년 대선에서 유대인들 대선 자금들 트럼프 쪽으로 쭉 기울겠죠.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번 중동전쟁이 왜 미국의 대선 싸움 확장판인지? 전통적으로 미국 유대인들은 민주당 쪽에 좀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 물론 트럼프가 이 중동전쟁을 계획했고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동전쟁이 딱 터졌고 이거를 계기 삼아, 명분 삼아 판을 틀어야 돼. 대선 자금 받으려면. 이해되셨나요? 지금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죠. 언론에서 계속 나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그쪽 의원들이 야,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해. 이란산 원유 못 팔게 해. 강력하게 제재를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미국 정치를 모르면은 지금 중동 판세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앞으로 자산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분석이 안 됩니다. 왜 공화당은 이란산 원유를 수출 못하게끔 할까? 이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310만 배럴 생산할 수 있는 산유국이에요. 하루에. 작년에 전 세계 공급량의 약 3% 정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정도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 이란산 원유 제재에서 국제유가 상승시키고자. 공화당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국제유가 상승시키자. 이란산 원유 적게 나오면은 국제유가 올라갈 거 아니야. 국제유가 올라가서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 미국인들 야, 지금 현 정부 표 찍을까 안 찍을까? 표 안 찍겠죠. 그럼 그 다음날 트럼프는 마이크 들고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재임했을 때는 물가가 2%대였고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경제적으로 안정됐다. 그렇게 대선 공략하겠죠. 그거 노리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흔들리는 걸 누가 바라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해되셨나요? 재밌죠? 미국 정치랑 지금 엮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럼 11월 달에 우리 미국 셧다운 11월 17일까지 임시 예산안이죠. 이거 어떻게 될까? 11월 17일 날.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인들 다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인사하고 밥 먹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 셧다운이 돼. 어떻게 될까? 공화당 욕 태배기로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막 자금 지원해줘야 되고 셧다운 되면은 공무원들 사인이 안 돼. 출근을 안 해. 그럼 이스라엘한테 자금 지원하는 것도 조달이 늦는다는 겁니다. 그 뜻은 유대인들 그 성질 건드려서 내년 대선 자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셧다운 원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11월 달에 야 이거 걱정인데 미국 셧다운 줄어들겠죠. 그리고 하원의장 선출 빨리 될 겁니다. 코인이쇼 말씀드렸던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 위해 거슬리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아까 우리 기사 이스라엘 해외 채권 판매로 2,700원 조달. 이게 이제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채권이라고 이제 지금 당장 뭐 사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금 정부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미국 지방 정부들이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발행한 채권, 디아스포라 채권이라고. 그래서 2,700억을 미국 지방 정부들이 채권 매입해 주면서 보내준 거예요. 요게 긴급하게.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해요? 실리를 다 챙겨가고 있죠. 야,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해줘. 지방 정부들. 표심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면은 뭐 트럼프는 헤즈볼라 매우 똑똑해 또 말 실수해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또 막 말들이 많아.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자, 네타냐후 질책 여론 커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정부가 의원 내각제인데 의원 내각제가 뭐냐면 그 대통령 허수아비야. 이츠하크 헤르초크라고 그냥 대통령이 한 분 계신데 허수아비고 그냥 상징적인 인물. 바지사장 얼굴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라던가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 통솔하는 게 누구냐면 총리. 네타냐후 이 총리가 정부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극우 성향입니다. 극우파예요. 그래서 막 예전에 막 미국과도 막 사이가 좋지도 않고 이분이 그 오바마 시절 때 중동 정책을 막 펼쳤었죠. 오바마가 또 미군 철수도 했었고 이런 정책에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임했을 때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어. 근데 이번에 그 폭스뉴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너네들이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기습 공격 당한 거지 않냐.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한테 멍청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틀어진 거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2020년도 그 바이든이 딱 대선 승리하고 나서 인정을 했다 그래요. 네타냐후 총리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승질이 났고 서로 이제 사이가 좀 멀어졌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뭐 중동 정세라던가 아니면 뭐 지역적인 갈등이라던가 우리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왜 확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네타냐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이 쉽게 끝나기는 좀 어렵다. 일단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었고 확전이 조금 더 지금보다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코인이슈님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길어질까요? 모르지. 코인이슈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배웠던 뭐 종파 싸움이라던가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마스랑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 자, 보시면 하마스랑 이스라엘군이 처음 싸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2008년 12월 총 사망자 1313명, 이스라엘군 뭐 팔레스타인분들 다 합쳐서입니다. 2012년 11월 총 사망자 100명.
106명, 2014년도 여름 2000여 명, 2021년도 250여 명.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싸움이 지속된 거라서 쉽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여요. 자, 바이든 뭐 네타냐후 초청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국제관계가 좀 복잡한 국제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됐던 코인 시장이 됐던 왜 이렇게 확전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정도 분석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중동 전쟁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제일 큰 걱정은 국제 유가죠.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랑 레바논이 참전한다. 그래서 그 아시아로 가는 이제 원유길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사고입니다. 그러면 사고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자가 있으니까 안 돼야겠죠. 확정까지는 최대한 막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